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또 우크라이나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아주 공식 석상에서 중국이 올해 또는 내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 정말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디어 푸틴이 견디다 못해 전쟁, 총력전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했고 또 그리고 접경 지역에는 경제 동원령까지 선포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소식, 그리고 우리 국내 소식,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국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가 공무원의 비극을 방관하고 은폐했던 자들이 해당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정보기관과 국방부를 탈탈 털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처벌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던 청와대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지한 직후에 국가정보원과 군에 정보 유출자 색출 지시를 내려 고위급 장성을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언론 유출을 막았는데요. 사건 발생 25시간 후인 2020년 9월 23일 밤 10시 50분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해당 정보를 언론에 흘린 유출자를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고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뒤 각 기관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엄명을 내렸는데요. 국회발로 일보가 나가면서 후속 보도가 쏟아지자 이에 격노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참 등의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국정원, 감찰부서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에서만 273명에 달하는 인사를 이잡듯이 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지시로 국방부는 합참정보본부장이었던 이모 중장 등 2명의 장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내렸는데요. 국가정보원 내에서도 일부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보 유출로 인한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그 누구도 진상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묻힐 뻔했는데요. 국민, 그것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가 공무원이 적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과정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해당 사실이 알려진 것에 격노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 처벌했던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나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가,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죠. 그런데 이 국가가 자신들이 상전으로 받들고 있는 그 작자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일반 국민도 아닌 공무원을 아주 파렴치한 무례배로 몰아가고 그리고는 스스로 월북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생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표창 받는 거 흔한 일은 아니겠죠. 뭔가 우수한 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받겠죠. 그 학생의 진로까지 막아버린 그 학생은 사관학교에 가고 싶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월북했으니까 되냐는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자아내고 그 학생이 또 당시 대통령의 집 사저 근처에 있던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제가 잠깐에 걸쳐서 그때 당시의 상황 일지를 한번 불러드리겠는데요. 얼마나 긴박하게 그 작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보시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황 일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 40분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북한 해역 발견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 40분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 뭔가 지금 북쪽에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구해야 되죠. 근데 구하는 노력 안 했죠. 그러면서 30분 후인 오후 5시 18분에 국가안보실은 국방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6분에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22시에 국가안보실은 이대준 씨의 피살 그리고 시신 소각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제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사실을 국가안보실이 인지를 한 거죠. 그리고는 3시간 후인 9월 23일 새벽 1시 국가안보실장 서훈이죠. 서훈의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보안 유지 함구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함구령 직후에 국방부 내 정보망에서 관련한 기밀, 정보망에 각종 이제 상황 데이터가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거를 삭제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수사 단계에서 걸리니까 그 국방부 내 정보망에서 관련 60건의 기밀을 삭제를 했다.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 삭제를 지시한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자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이 되었어요. 9월 23일 08시 30분에 문 대통령은 출근 전에 대면 보고를 받고 직접 이제 얼굴을 보고 보고를 받은 거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1시간 반 후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 국가안보 실장 주재로 다시 두 번째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자진월북 지침을 하달했다. 분명히 정확한 사실관계는 자진월북이 아닌 걸 알고 있었으면서 서훈이는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이 혼자 그랬겠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좀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기록이 이러니까 서훈이가 자진월북했다 라고 해라 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10시 50분에 그날 밤이죠. 10시 50분에 해당 사건이 첫 언론 보도를 했는데 이게 국방부 발이 아니고 국회 출입 기자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 아마 정보를 들은 사람이 그 언론사가 일부러 조금 우회해서 정보 소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회해서 야 국방부 출입 기자 네가 보도해. 원래는 국방부 출입 기자였을 수 있는데 그걸 국회 출입 기자로 우회해서 보도를 한 거죠. 그 보도 사실을 밤에 보고를 받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노발대발해서 정보 유출한 놈 잡아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월 24일 아침 국방부는 자진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서훈에 서면 보고했다. 그 말은 뭐냐? 자진월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뭔가를 다 짜맞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서훈에게 그걸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괜찮습니까? 하고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는 1시간 후인 아침 9시에 문 대통령은 자진월북 내용을 대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2시간 후에 국방부는 그리고 해경은 자진월북했다 라고 언론 발표를 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9월 23일 하루 종일 자진월북 한 것으로 서류를 짜 맞추고 정보 다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9월 23일 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하는 그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장관들입니까? 정말 나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서욱 국방부 장관 당시 해경 김홍희 해경청장 지금 구속 영장 청구돼 있는데 그 사람들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죠.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직권남용. 야, 기밀 삭제라고 불법 명령 내렸으니까 직권남용 3년 이하. 이것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더 많이 끄집어내야 되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밑바닥 원천까지 싸그리 끄집어내어서 이 자들은 정말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이미 국가적 역량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에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적 자산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지원하라 라고 내각에 공식적으로 지시하며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와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특수군사작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주도의 내각협력체를 결성하라 라고 지시했는데요. 푸틴은 러시아 행정부의 전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불법 점령지 4개 주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 병력이 추가 배치되고 주민 통행 금지와 이동 제한, 영장 없는 검열, 검문과 수색, 외국인 억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는 우리 영토로 사보타주 조직을 보냈다 라며 우리는 안보를 보장하고 러시아의 미래를 보호할 복잡한 대규모 과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다 라며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도시에 보안 강화령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주요 접경 지역인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 등의 지역에는 경제 동원령도 내려졌습니다. 이 동원령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재산을 징발해 전쟁 물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폐색이 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든 반전의 기반을 만들어 보려는 지푸라기 잡기식의 조치인데요. 이미 러시아 국내 반전 여론과 반푸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푸틴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푸틴이 드디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굳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계속 네이밍을 해왔었는데 드디어 전쟁, 그런데 이제 전쟁이다 라고는 하지 않고 전쟁 사태, 이렇게 뭔가 약간 여지를 좀 뒀어요. 그러면서 국가 전체 계엄령은 아니고 지금 4개 주,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이 추가 점령 지역 4개 주에 대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여기에서는 뭐 이제 이동의 자유 뭐 다 이제 제한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접경 지역들,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로스토프, 뭐 쿠르스크, 이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접경 지역 주에는 경제 동원령을 내려서 징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SUV 갖고 와, 또 뭐 갖고 와, 이렇게 징발할 수 있게끔 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볼고그라드, 뭐 카잔, 이런 그 대도시들에는 이 테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안 강화령을 내리고, 자, 이런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정말 러시아가 이 푸틴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뭐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 추가 배치할 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비군 꼴이 그 꼴인데. 그래서 계속 더 헤어나기 힘든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뭔가 전쟁까지 표현하고 더 세게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후에 헤르손 다 뺏겼어 라고 뉴스 나오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세 번째 굉장히 우려스러운 뉴스입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올해 중국이 대만을 전격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3년임 작업을 마친 시진핑이 국내 정치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사고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과 대만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르면 올해 중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으며 미국과 자유세계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애틀란틱 카운슬 주최 토론회에서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지난 10월 16일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대만을 향해 내놓은 경고 메시지에 대해 미 해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이는 단순히 시진핑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상황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다 라며 지난 20년간 우리는
중국인들이 이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일정보다 더 빨리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7년의 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2022년의 창, 잠재적으로 2023년의 창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나는 올해나 내년의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19일 웨이팡허 국방부장 주재로 인민해방군 수뇌부와 무장경찰부대 수뇌부를 불러 모아 중국은 복잡하고 심각한 국가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라며 시진핑에 대한 절대 충성을 바탕으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쭈어청 중국군 연합참모부 참모장 역시 향후 5년은 중국이 더 새롭고 크게 발전할 결정적인 시기라며 인민해방군이 결정적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위해 더 신뢰할 만한 전략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몇 년 안에 모종의 일을 도모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침공이 머지않았다는 판단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중대형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연달아 취소하고 당장 전력화할 수 있는 소형 무기와 탄약 위주로 군사력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정말 올해나 내년에 대만 침공이라는 사고를 칠지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대만을 향해서 무력 사용을 안 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라고 시진핑 이야기를 했고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마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 현역이에요 지금. 이 현직 참모총장은 왜 올해나 내년에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그건 이제 중국이 일단 시진핑 3연임을 위해서 그동안 억제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3연임 확정되고 나면 이제 억제했던 것을 폭발할 가능성 첫째. 두 번째는 미국이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영역 작전이라는 새로운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무기체계 미드레인지 MRC 그리고 그 숏레인지는 하이마스 그리고 다크이글 또 장거리 이렇게 해서 이 세 단계의 타격 무기를 가지고 중국 지상 그리고 중국 해상의 해군력 이런 것들을 경멸시키는 이런 작업을 미 해군, 해병대, 육군, 공이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세팅되면 중국군은 옴짝달싹 못한다 라는 그런 이 미군의 준비 상황에 따른 조급함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2025년쯤에 전쟁 날 것 같다라고 미국과 대만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진핑이 2027년까지 전쟁 준비 마쳐라고 한 건 그건 27년이라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왜? 그동안 중국은 한다고 한 것보다 항상 먼저 했다. 그래서 그 27년은 방심을 주기 위한 그런 페이크지 그게 진짜는 아니다라고 지금 길데이 참모총장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상당히 많은 양의 탄약을 지원하고 지장물자를 지원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전쟁이 났을 때는 미군 자기네들 현역이 쓸 것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왜? 지금 여유물자를 치장물자를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이 약하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군수공장을 확 돌려서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긴급 지원해주고 있는 치장물자 지원, 탄약 지원, 특히 탄약이 제일 중요하죠. 이 탄약 지원을 해주어서 이 창고가 비어버린 이 상황을 다시 메우기 전에 대만을 치러 들어가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주고 싶어도 탄약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 우크라이나 전 상황에 따른 또 부수 효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만을 올해 내년 칠 수 있다라고 참모총장이 해군 참모총장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미국의 그 미 정부 보고서가 유출된 게 있죠.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고 그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투자했던 거 다 그냥 완전히 허위로 완전히 그냥 돌아가 버렸고
정부가 사기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반도체 굴기는 중국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경제가 도약을 할 수가 없죠. 성장 동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래서 대만을 쳐서 TSMC를 먹을 거야.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시동을 다시 거는 TSMC를 먹어야 라고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면 신속하게 들어가서 TSMC의 핵심 인력들을 빼돌려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유출됐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